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사주와 타로를 활용을 해서 박수홍님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박수홍님의 사주를 풀어드리면서 타로 사주라는 게 있어요. 타로 사주라고 해서 제가 임의로 타로를 하나를 우연히 뽑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서 그 사람의 평생 사주를 타로 카드로 나타낸 게 있고 매 년마다 년운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또 규칙으로 매 년의 사주를 또 타로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홍님의 그런 평생 사주를 타로로도 설명을 드리고 매 년의 운을 또 타로 사주로도 설명을 드리면서 조언 같은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박수홍님의 사주를 보니까 제가 반드시 사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조언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힘을 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주 풀어드리고 타로 사주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수홍님 사주를 제가 먼저 적어놨어요. 박수홍님은 경금으로 태어나셨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들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토기운이 상당히 많은 사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박수홍님은 경금인데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주변에 토기운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운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다 편인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성에 속하는 걸로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죠. 근데 인성을 박수홍님처럼 이렇게 편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엄마가 있긴 있어요. 엄마가 있긴 있는데 엄마가 마치 계모처럼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 엄마하고 어느 정도 영향도 서로 주고받고요. 엄마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나한테 계모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편인이 이렇게 중중한 사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계모 손에 큰 분도 제가 받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할머니나 할머니 손에 키워진다든지 이렇게 조금 부모와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거나 아니면 엄마가 진짜 있는데 엄마가 나와 관계가 좀 계모 같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 임상 결과.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일단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봐야 돼요. 반을 나눠서 봤을 때 이 부분, 이 술토 부분은 월주 부분까지가 내 조상에서 부모님 때까지 그리고 이 경진, 이 부분이 나 자신 그러니까 박수홍님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조상부터 부모님 때까지는 지금 술토가 오면서 술토는 인, 오, 술 해서 화국을 이루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빨간색의 성향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진토 같은 경우는 신자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자진 해서 수국을 이루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 즉 부모님 때에 해당되는 부분은 화국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수홍님에 해당되는 부분은 검정색, 수국을 이룬다 때문에 이렇게 진술충을 이루고 있기도 해요. 요 글자랑 나에 해당되는 부분과 부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부딪힘과 더불어서 부딪히는 이유는 부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화국을 이루고요. 나 자신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화와 수는 서로 극하고 부딪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나와 부모와 윗대가 섞일 수 없다. 부딪히기가 너무나 쉽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 사주를 열었다라고 했을 때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나의 조상과의 관계 혹은 이 부분 시간을 알 경우는 나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박소웅님은 표면적으로 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충의 원인은 이렇게 부모는 화국, 나는 수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는 기운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부딪힘이나 갈등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박소웅님 사주에서는 지금 박소웅님이 경금이죠. 그러면 내 부인, 내 정식 부인은 정제거든요. 정제로 을목을 쓰는 사주예요. 정제로 을목을 쓰는데 이 술토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술토는 을목을 임묘시킵니다. 임묘라고 하는 건 뭐냐? 묘동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서 뭐 철학관이나 무당집, 점집 이런 데 사주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술토가 이런 토 쪽이 임묘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특정 사주에서 어떤 성분을 확 묘동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토는 어떤 글자를 집어넣냐면 을목을 임묘를 해요. 근데 을목이 여기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 박소웅님 사주에서는 정제이기 때문에 내 정식 여자 부인을 뜻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박소웅님 나온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마죠. 엄마가 그 여자, 박소웅님과 오래 교제한 그 여자분과의 그런 관계를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헤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을목이라는 박소웅님의 여자예요. 여자가 이 술토에 임묘를 해서 들어간 그런 형태인데 술토가 뭐였죠? 편인이었죠, 편인. 편인이고 제가 계모 같은 그런 엄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엄마에 의해서 내 여자가 묘동에 들어갔다. 내 여자가 내 사주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묘동으로 들어가 묻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엄마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진토와 술토 해가지고 엄마 글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태과한 그런 사주의 문제점은 사람마다 타고난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성이 태가한 사주의 문제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성 태가하게 되면 마마보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마마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나 의존적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그런 소나귀 안에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대질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해도 엄마가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또 병화를 술토가 임묘시켜버리는 그런 형태예요. 이 술토가 작용을 하는 그런 흉작용이 너무너무 큰 사주거든요. 지금 병화도 임묘를 해버리고 을목도 결국에는 이 술토가 임묘해서 묘지에 묻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술토가 결국에는 육친으로 봤을 때는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나의 그런 사회적인 인기나 명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간섭을 해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여자도 임묘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십성에 대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요. 정체 현상이나 중단 현상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박소웅님이 엄마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내 여자와 헤어지게 된 것도 예산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사주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주의 흉작용은 토가 너무 태가한 거예요. 인성이 태가한 건데, 인성이 태가하다 보니 토기운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죠. 토기운을 조절해줄 수 있는 거는 목기운이에요. 그래서 목기운이 목극토로 해서 토기운을 쳐주면서 소토를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목기운에 해당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박수홍님은 여자를 만나는 게 사실 좋아요. 두 번째로 이 사주에서 개운법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내 사주에 맞는 동물은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고양이가 잘 맞을까? 강아지가 잘 맞을까? 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고양이를 아마 금기운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 예전에 만든 영상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고양이를 제가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공부를 계속하고 제 사주와 고양이와의 그런 상성 관계를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고양이는 금보다는 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서적도 많고. 근데 고양이를 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명리학자 분들과 서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와 고양이와의 그런 관계, 제가 직접 키우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했는데, 고양이는 목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고양이를 목으로 이제 봤을 때, 박수홍님이 최근에 고양이를 입양을 하셔가지고 키우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고양이가 나무, 목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수홍님은 반드시 두 번째로 개운법으로,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양이를 반드시 기르셔야 돼요. 고양이, 그러니까 다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은묘라고 할 정도로 이 사주에서 지금 목기운으로 작용을 하면서 소토를 해주고 있거든요. 소토. 소토라고 하는 거는 이 토기운들을 이렇게 솎아주는 거예요. 솎아주면서 토기운을 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목기운인데, 박수홍님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여자, 그리고 목기운은 고양이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박수홍님한테는 사주적으로 좋다. 내 사주에서 토가 과다한 부분과 엄마의 그런 흉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올해는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을게요. 올해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타로 사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성이 태가하게 되면 세 번째로 자기만의 세계가 상당히 좀 강하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고 혼자만의 생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로 사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눈치가 좀 없어지는 그런 작용이 있고,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의 흉작용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눈치가 좀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 좋은 점, 이게 인성이 많은 분들이 좋은 점은 약간 순수하다. 그리고 이 사주는 관성보다도 이 부분에 재성이나 관성을 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3주로 봤을 때는 재성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여기 밑에 진토 밑에 을목으로 이제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을목으로 재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재물 창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 축적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성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는 사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 현실 감각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 좀 내가 득실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재성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단점으로 어떤 사주에서든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박수홍님은 이런 인성의 태과 부분에서 장단점이 오는 사주다. 장점은 내가 그만큼 순수하고 재정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탐욕이나 욕심이 많이 적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단점은 동일하게 현실 감각이 그만큼 떨어지고 순수하다 보니까 좀 사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리고 박수홍님 사주에서 지금 44세 대운에 계세요. 박수홍님이 올해 52세신데 44세 대운이 신묘대운이거든요. 신묘대운으로 44세부터 이 대운은 53세까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 때 신금이 겁재로 들어오고요. 묘목이 지금 정제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술토랑 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 내 조상과 내 부모가 내 돈을 이미 가져가고 있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을. 그런데 지금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는 재물을 겁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겁재 영상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겁재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실 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겁재는 돈이 나가요. 결국에는 내 돈이 나가는데 애꿎게 먼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가족한테 나가게 돼요. 혹은 내 자식한테. 그런데 이 정제가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박수홍님한테는 정기적인 재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내 가족들이 다 낚아채가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가족들이 다 낚아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흉작용이 44세부터 있었어요. 44세부터 53세까지 10년간 이렇게 대운으로 작용을 하는 시기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공교롭게도 신축이에요. 신축. 신축으로 해가지고 이 겁재 흉작용이 지금 신금이 또 들어왔죠. 겁재 흉작용이 더 커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이 술토하고 형살을 이루죠. 형살을 이루게 되면 첫 번째로 관제수, 두 번째로 구설수, 세 번째로는 사고수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박수홍님 사주에서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올해 상당히 힘들고 흉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주팔자적으로 제가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요. 박수홍님 사주의 성향을 글자 그대로 풀어낸 거고 대운도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 사주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사주는 나의 정식 여자를 을목으로 쓰는 사주인데 을목이 술토의 인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토가 공교롭게도 편인이기 때문에 내 엄마 혹은 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결혼을 상당히 반대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 엄마에 의해서 내 여자가 묘동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고양이가 제가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기운으로 작용을 해요, 나무. 그럼 고양이도 가족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 키우는 것도. 그런데 박수홍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이가 정말 박수홍님께는 음묘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나무가 반드시 이 사주에서는 작용이 있어줘야만 이 많은 토기운들을 쳐줄 수가 있거든요. 쳐주고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옹이가 박수홍님께는 음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박수홍님이 오열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열을 하실 때 다옹이 얘기가 나왔을 때 오열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홍님이 다옹이를 구한 게 아니라 다옹이가 박수홍님을 구했다라는 어떤 한 네티즌분의 댓글을 보시고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고양이가
정말 은묘해요, 박수홍님께는. 그래서 다홍이와의 그 연을 정말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타로 사주를 봐드릴 거예요. 타로 사주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임의로 타로를 점을 보듯이 뽑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나의 평생 사주를 타로로 볼 수 있는 그걸 타로 사주라고 하는데 나의 평생 사주도 볼 수 있고 매 년마다 바뀌는 사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홍님의 타로 사주를 보니까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박수홍님의 타로 사주는 이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은둔자 카드거든요. 은둔자 카드라고 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이 남자가 호롱불을 들고 있죠. 이 호롱불이 뜻하는 거는 진리예요. 나 자신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타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해답입니다. 그래서 은둔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 은둔자를 타로 사주로 가지고 있는 분은요, 은둔을 실제로 해요. 은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방에 처박혀 있는 시간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방에 들어가서 진리를 탐구하면서 나 자신한테 득이 되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거든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박수홍님이 상당히 이타적인 타로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요. 그리고 이런 은둔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촉하면 안 되고 가만히 냅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은둔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타로 사주가 남편이 은둔자다라고 하면은 재촉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은 시간만 자기한테 여유있게 주어진다면 해답을 스스로 찾아서 일도 스스로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타적으로 도움도 반드시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타로 사주가 은둔자라고 한다면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감내하고 그런 스타일이고 좀 이끌어주는 게 상대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가 이끌어줘야 되고 여자분이 은둔자 성향이라면 남자가 이끌어주는 게 필요한 그런 타로 사주인데요. 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수홍님이 정말 오랫동안 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남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 만큼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이 호롱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타적인 그런 해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은둔자 카드가 에너지를 역방향으로 쓰게 되면 이 은둔자가 이타적인 해답을 찾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박수홍님은 오래전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다면 이러한 정방향으로 타로 사주를 쓴 거예요. 타로 사주 성향을 정방향으로 쓴 건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이제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밖으로 나와서 찾은 해답을 가지고 사람들과 열정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박수홍님은 좀 활발하게 연예인 생활을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은둔자 카드를 역방향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둔자 카드가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피터팬류의 사람이 돼요. 피터팬류의 사람이 된다. 그럼 피터팬류의 사람은 뭐냐? 아이 같은 사람, 성장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순수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상당히 신기했던 게 박수홍님이 그렇게 클럽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클럽에서 불순하게 하려고 그렇게 클럽을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수한 그런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놀고 싶어서 클럽에 많이 다니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족한테
그러니까 형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박수홍님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커지면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형을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을 그렇게 믿으셨고 순수하게 이제 내가 도와주면 형이 그거를 다 나한테 돌려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예인들이 사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도 때로는 하고 그런 이미지 그런 메이킹을 많이 하죠, 사실. 그런데 은둔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타로 사주가 이분의 그런 말씀은 다 거의 다 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은둔자는 호롱불을 들고 이타적인 해답을 찾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타적인 해답을 찾아서 이게 역방향이 되면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열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분이 상당히 없는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이 피터팬 유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성과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자기만의 세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주를 봤을 때도 인성이 상당히 많은 이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은둔자 성향을 타로 사주로 가지고 있는 박수홍님의 올해 사주를 봤어요. 제가 타로로. 올해 2021년 박수홍님의 타로 사주는 뭐냐?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악마 카드예요.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는 뭘 조심을 하셔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상황이 답답함, 그리고 속박이 해당이 되는 카드예요. 속박이 되는데 내가 인간관계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답답함과 속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어떤 거에 좀 빠지기가 쉽냐. 이게 악마 카드잖아요. 악마 카드이기 때문에 악마 카드가 내 한 해에 타로 사주로 나왔을 때는 섹스, 중독, 마약 이런 것들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물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악마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카드가 나의 현재 상황으로 나왔을 때는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주변 상황이 아비규환이고 인간관계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박수홍님의 2021년의 타로 사주는 이 악마 카드인 거예요. 제가 이 은둔자 카드, 이 부분은 박수홍님의 평생 사주, 그리고 성향을 나타내주는 타로 사주인 거고요. 올해 1년 동안 작용하는 타로 사주는 이 악마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홍님께 드리는 조언은 올해 정말 주변에서 너무나 나를 아비규환으로 가만 냅두지 않고 계속 건들 거예요. 계속 건드려서 정말 내가 속박되어 있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런 뭐 섹스나 중독이나 마약 이런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으실 수도 있고 자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카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 사주에서 목기운으로 작용하는 고양이, 다옹이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옹이랑 반드시 꼭 올해는 더더욱이 붙어 지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악마 카드가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좋거든요.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악마 카드를 역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역방향이 되면 내가 어떻게든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을 하면서 이 쇠사슬을 내가 풀고 조금씩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박수홍님은 반드시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의지를 많이 하세요. 고양이가 정말 음묘라는 생각이 들고 사주적으로도 타로적으로도 고양이를 키우시는 게 정말 너무 잘하신 일이다. 음묘로 나한테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올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사주도 제가 풀어드렸고 타로도 이렇게 봐드린 것처럼 올해가 너무 주변 상황이 어지럽고 힘드실 텐데 그간에 받았던 상처들 부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잘 치유하시고 고양이와 더욱더 행복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요.
제가 드린 조언들대로 이미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미 하시고 계실 거고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박수홍님께 응원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